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견된 지 1년이 가까워옵니다. 공포의 바이러스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고 각국은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스크와 집에 묶인 채 무너진 일상에 적응해야 했던 사람들.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운동들도 자유롭게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눈치가 보이죠. 확진 판정을 받고 후유증이 너무 커서 냄새를 맡지 못한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렇게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입원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병상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년이란 시간을 통째로 삼키고도 아직 종식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그 긴 터널의 시작부터 매일 힘겨운 싸움을 해오면서도 우리가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희망적인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내 역시 하루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파력이 1.7배 더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돼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확진 판정을 받아도 쉽게 완치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방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명화 씨. 보건소에서만 30년을 근무한 그녀는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 때도 성남시 방역의 최전방에 섰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성남시 같은 의료기관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역학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분이 감염이 되었고 그분하고 접촉이 있어서 감염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감염병 업무도 많이 하게 됐는데 감염될 거라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놀랬죠. 24일간의 입원 생활 후 보건소 근무자란 이유로 2주간 더 자가 격리를 해야만 했던 명화 씨. 38일간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녀 역시 한 명의 확진자일 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는 제가 감염병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을 제가 격리를 시켰죠. 제가 이제 격리를 돼서 그분들의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2주를 견디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했죠. 그래서 제가 막상 환자로서의 그걸 해보니까 좀 더 위로가 필요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갈 거예요. 확진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 현장 업무에 큰 보탬이 됐다는데요. 복귀 후엔 경험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나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죽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죠. 저도 환자였고 저도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잘 견뎌내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증상이 의심되면 바로 선별 진료소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루에도 수많은 의심 환자가 오가는 현장. 이곳에서 명화 씨는 오늘도 감염의 위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전방에서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큰 위기를 겪고 난 후 조금은 후회가 남지 않았을까 궁금해지는데요. 현장에 나간 것 자체는 후회하지 않았고 지금도 뭐 후회하지는 않아요. 지금 전국에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철인적인 힘을 지금 발휘해서들 하고 있거든요. 추위와 떨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그런 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나가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나 보건소 직원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화 씨가 의료인의 마음으로 선택한 또 한 가지는 바로 혈장 공여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시기를 조율 중인데요. 백신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혈장 치료제입니다.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 단백질인 항체를 추출해 농축한 것으로 환자에게 투여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 형성을 돕게 됩니다.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장을 확보한 만큼만 생산이 가능해 공여자의 참여가 시급한데요. 9개월 전 확진 판정을 받은 이정환 씨는 오늘이 벌써 5번째 공여랍니다. 코로나19 완치 후 3개월 이후에 사전 신청을 통하여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그 밖의 기준은 일반적인 헌혈 과정과 동일합니다. 확진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마음만 있다면 일상을 조금만 내어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장 채집하고 필요하지 않은 혈구 성분들은 몸 안으로 다시 돌려드릴 거니까 그때는 이제 주먹 운동 안 하시면 돼요. 현재까지 혈장 공여에 참여한 사람은 불과 4,000명 남짓. 확진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숫자인데요. 바늘의 따끔함 정도는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공여의 가치는 크다고 정환 씨는 말합니다. 한 번은 제 혈장을 그대로 80대 할머니한테 놓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걸 맞으시고 이제 치료가 됐다 하시니까 또 요즘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예, 들었습니다. 항체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공여를 계속할 거라는 정환 씨. 또 누군가가 그의 혈장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겁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긴급한 문제는 병상 확보. 들불이 번지듯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병상이 부족해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병상 부족 사태에 사망자가 속출하자 캠핑장에 카라반까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발벗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민간 상급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거점 병원에 참여한 부천의 한 대학병원. 코로나 환자 수용을 위해서 음압병실 및 음압중환자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90%가 민간 병원에 있어 병상 부족을 해결하려면 민간 병원의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협조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상이 이제 많이 적어지는 것도 있지만 일반 환자분들이 내원하는 그런 비율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경제적 손실이 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반 병상을 코로나 환자 20명을 위한 병상으로 바꾸는 데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내부에 음압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중간에 완충 공간도 설치해야 됩니다. 천정 틈새가 안 생기게 마감재를 치고 조인트에 태핑 작업을 다해서 틈새를 다 막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설 비용뿐 아니라 감염 위험에 따른 일반 환자들의 거부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것을 감내하며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우리 가족, 우리 주민들이 중환이 됐을 때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를 따지기 전에 당장 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선택은 의료 인력들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과를 운영하는 서대원 원장의 시간은 지난 3월부터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오늘은 퇴근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평소보다 일찍 병원을 나서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봉사를 한 지도 1년이 다 돼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할 때는 저도 겁났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선별진료소에서 감염된 사례는 없잖아요. 저희야 가끔 와서 해드리는 건데 여기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시고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게 하고 있는 내내. 이제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지만 몸에 겹겹이 두르는 보호 장비들은 도무지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요즘은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훨씬 좀 편해요. 예전에는 고글 쓸 때는 더 힘들었었어요. 장갑도 이렇게 안장갑 하나, 겉장갑 하나 이렇게 두 개요. 숨이 가빠오고 걸음을 제대로 옮기기도 힘들지만 서둘러야 한 명이라도 더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코에서 한번 검체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인후에서 한번 채취를 해가지고 두 개를 스틱을 갖다가 그 검체 채취한 그 시료에다가 넣는 겁니다. 한 1000명 정도도 한다고 그럽니다. 하루에. 예. 그럼 계속 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고 계속 하고. 잠깐만요, 조금 불편하죠. 오늘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찾아왔을 검사자들. 네,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예, 코만 그렇죠, 잘하셨어요. 조금 불편하셔요. 예, 아유 잘 참으시네요.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한 명씩 검사할 때마다 매번 장갑을 교체하고 소독약을 뿌리는 반복적인 작업이 계속됩니다. 혼자라면 과연 지난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10명이 넘는 의사회 동료들이 의료 지원에 동참해 준 것이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 몇 시간 만에 해방입니다. 계속 통 안에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게 급하면 어때요? 생리작용이 있다면 화장실을 갈 수는 있는데 다시 또 방호복을 챙겨 입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귀찮아서라도 그냥 계속 그냥 한 타임을 그냥 견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4시간, 5시간 정도 그 사이니까요. 좀 물을 좀 덜 먹죠, 뭐. 의료봉사에 참여하면서 현장 인력들의 고충을 체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활동을 멈출 수 없었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저희들을 최전선에서 막아주고 있는 정예군들이고요. 저희 의사회에서 이제 봉사단이 꾸려진 거는 예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코로나와 싸웠다. 이기는 날까지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잘 이겨왔으니 끝까지 우리가 이겨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기의 바이러스 시대에 희망 백신을 주는 영웅들은 방역의 최전방뿐 아니라 우리 일상 속 곳곳에 존재하는데요. 인천의 한 식당 안 주방이 분주합니다. 5,000원짜리가 15,000원짜리. 배달 주문이라도 밀린 걸까요?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직원들이 아침밥 딱 내가 차려주려고 좀 한두 시에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직원들에게 직접 식사를 차려주는 식당 주인 민수 씨의 아침 메뉴는 SNS에서도 화제일 정도입니다. 오늘도 꽃게탕과 고추 잡채, 거기에 오징어 숙회까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하신 지가 지금 6개월 이상이에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차려주시고 저희도 많이 사장님이 힘드셔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주시고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진짜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직원 수를 줄이지 않고 월급도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곳.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어렵게 된 뒤에는 야간 직원을 내보내는 대신 음식 교육까지 하고 있답니다. 그 기회에 한번 좀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나가시는 분 없이 아예 요리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새벽에 나와서 요리를 해서 요리를 가르치고 식재료를 가르치다 보니까 실력이 월등히 늘어났어요. 이게 가장 저한테는 재산일 수가 있어요. 매출은 30% 이상 떨어졌는데 인건비와 요리 수업 식재료비까지 충당해야 했던 상황. 그러기 위해 선택한 게 바로 음식값 조정이었습니다. 설렁탕이나 굴국밥 5,000원에 팔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모든 식자재 되시는 분한테 우리 같이 협력해보자. 내가 1,000만 원 들어오던 게 3,000만 원 들어오면 여러분들 2천만 원에 대한 마진은 좀 노마진으로 해달라. 그래서 좀 이렇게 가격을 낮추고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었고요. 식당이 문을 닫으면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도 타격을 입으니 함께 살 길을 찾은 건데요. 건물주도 임대료 면제로 흔쾌히 상생에 동참해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상생 행보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갑자기 오시게 되면 통제가 잘 안 돼요. 우리 가족들,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 찾아주신 손님들한테 정말이지 잘못된 일이 생길까 봐. 또다시 앞길이 막막해졌지만 민수 씨는 오래 함께해준 가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이 밥 먹으면서 서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만 믿어주세요 하고 저분들은 나만 믿어주세요 하고 서로 이렇게 했죠. 그게 버팀목이지 그 외에 어떤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절 믿고 오신 분들인데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한 분들인데 문 닫는 날까지는 해야죠. 함께 일하는 식구들을 챙기는 배려뿐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사무엘 씨가 몸담고 있는 마트는 조금 특별한 곳인데요. 저소득층 사람들이 좀 많으세요. 양천구에.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식생활 개선에 좀 도움이 드리고자 이제 저희가 지금 빵을 기부도 받고 있고 식품도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오셔서 원하는 물건을 받아가는 이제 무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부에 동참하고 있는 빵집은 모두 50여 곳.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받아오는 것 역시 그의 역할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봤는데 그날 따라 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다양한 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분들이 되게 선호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빵이 있어요? 빵도 있고요. 네. 단팥빵. 이거는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시겠다. 네.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유가 있어서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보다 더 추운 겨울을 나고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하루 지난 빵은 폐기를 하는데 하루 지나도 맛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후배께서 빵 같은 가게를 하시는데 그분이 먼저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맛있게 드셔준다고 하니까 좋죠. 기분 좋죠. 정성껏 만든 빵을 맛있게 먹어주는 이들이 있어 더 기분이 좋다는 사람들. 손님이 없어 기부하는 빵이 더 많아져도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매번 꽉 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게 너무 양이 적을 때도 있고 한데 진짜 3분의 1도 안 찰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근 3차 대유행이 오면서 기부 물품이 적어져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은 더 많은 이웃들에게 차례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에 보낼 빵을 분류하고 나머지는 직접 포장해 매장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1인 가정이 많다 보니 특히 즉석식품이 인기. 하지만 기업들의 지원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부가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좀 차여 있지만 한 5달 전만 해도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양천구 구민들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조금씩 이제 돈을 모으신 다음에 그거를 물건 사서 3일 동안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듣고 이제 같이 이제 동참해 주신 거죠. 네. 긴급재난지원금을 모아서 물건을 기부해준 주민들. 그렇게 모인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독거노인들에게 월 1회 5가지 품목으로 무상 제공됩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이 구비된 것이 아니라 찾는 물건이 없으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도 많은데요.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금방 잊게 된답니다. 손잡았고 너무 따뜻하게 해준다고 고맙고 그리고 뿌듯하게 양손에 들고 가실 때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살만 난다고 하실 때 기분이 좋죠. 근데 파시다 남은 거 또 모았다가 주시는 분들 보면 짠하죠. 왜 이렇게 너무 너무 감사해서. 아, 나는 북한에서 와서 여기 처음서부터 계속 해서요. 계속 뽕사를 많이 먹으라고 주니까 좋지. 쌀, 라면 뭐 요거 되는 거 다 가져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니까 고마워요. 낯선 땅에서 적응하기도 힘든 새터민들에게는 올겨울이 유난히 더 추울 텐데요. 이곳에서 온기를 나누어 갑니다. 방금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도 솔직히 같이 행복해져요. 네. 그렇게 이제 빵빵하게 갖고 간다는 그게 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한 만큼 되는구나. 네, 그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아직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주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이들 모두의 노력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입니다. 춥지만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응원의 메시지 응원 많이 하니까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좀만 더 힘을 내주셔서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